아들, 넌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거야. 그런 걸로 뭐가 그렇게 속상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 우리는 50대 부모들이 20대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5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서서히 갈라놓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넌 아직 어려서 몰라. 26살 딸이 회사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넌 아직 어려서 회사 생활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신경 쓰지 마. 아버지는 나름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말은 딸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고 그녀의 경험을 무시하는 꼴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인간은 경험을 통해 배운다고 했습니다. 20대의 자녀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쌓았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의 경험을 단칼에 무시하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정원의 새싹을 밟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에고, 우리 딸 회사 생활이 정말 힘든 모양이구나. 어떤 점이 가장 어렵니? 이는 자녀의 생각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가 말할 때는 중간에 절대 끊지 말고 집중해서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부모가 흔히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종종 자녀의 말을 듣는 동안 머릿속으로 대답을 준비하거나 조언을 생각하느라 정작 그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죠. 딸이 직장에서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녀의 말을 중간에 끊고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충동을 꾹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다.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이렇게 그녀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는 깊이를 더해갈 것입니다. 둘째, 그런 걸로 뭐가 그렇게 속상해? 20대 아들이 사귀던 여친과 헤어진 후 우울해하며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리 오래 사귄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속상해? 내 나이 때는 다 그런 거야. 정말 이 말은 자녀의 감정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작은 슬픔은 말을 하지만 큰 슬픔은 침묵한다고 했습니다. 다음부터 아들은 절대 자신의 연애 문제를 부모에게 상의하지 않을 겁니다. 어렵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부모가 무시했다고 느끼니까요. 감정은 마치 다채로운 색상의 물감과 같아서 각자에게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일이 자녀에게는 인생의 중대사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아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구나. 그 상황이 너한테 어떤 의미인지 말해줄 수 있니? 이는 자녀의 감정이라는 팔레트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만의 고유한 색채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종종 감정 표현을 자제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남자가 울면 안 된다와 같은 말을 자주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건강한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옳아라고 자녀에게 말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대 아들이 실연의 아픔을 겪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위로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들아,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빠도 알아. 아빠도 내 나이 때 비슷한 경험을 했었지. 이는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등대가 되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자녀에게 위안과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셋째, 너 언제 취직할 거니? 25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백수입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라고 물어보고 부모님도 매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때문에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게 되죠. 이 질문은 마치 자녀의 미래라는 광활한 하늘을 좁은 세상 안에 가두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미국 시인이자 사상가인 에머슨은 인생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20대는 아직 자신의 길을 탐색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들아, 앞으로 넌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니? 이는 자녀에게 나침반을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방향을 찾고 자신만의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단, 질문을 할 때는 취조하듯 물어보면 안 됩니다. 좋은 질문은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사용해보세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폐쇄형 질문보다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너 언제 취직할 거야? 대신 요즘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니? 취업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렵니? 와 같은 질문으로 말입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자녀가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30세 넘어도 결혼 안 하는 자녀에게 언제 결혼할 거냐고 다그치는 대신 요즘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자녀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게 합니다. 넷째, 아빤 바빠서 시간 없어. 27살 딸이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어딜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바빠서 시간 없어. 다음에 가자.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딸은 점점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려는 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바빠서 시간 없어라는 말은 관계라는 다리를 무너뜨리는 폭탄입니다. 시간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사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 정기적으로 자녀와 함께 요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재료를 고르고 음식을 만들고 함께 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함께 등산을 하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당장 이렇게 제안해보세요. 이번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빠도 해보고 싶다. 이는 마치 시간이라는 모래시계를 함께 뒤집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순간들이 모여 추억이라는 보물이 되고 이는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루소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존재를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투자입니다. 다섯째, 내 말이 맞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해. 28살 아들이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뭘 알아? 지금 직장이 얼마나 좋은데 내 말대로 그냥 다녀. 이 말은 자녀의 독립성과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주는 칼날과 같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고 부모와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과연 아들은 앞으로 아버지에게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까요? 칸트는 인간을 단순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니 대단하네. 어떤 점에서 그 분야가 그렇게 끌렸니? 그리고 이렇게 말하셔도 안 됩니다. 너가 선택한 길이니 너가 책임지는 거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빤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해.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하렴. 이런 말은 자녀에게 안전망이 되어주면서도 자녀의 판단력이라는 나무에 존중이라는 양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결정을 신뢰하고 지지할 때 자녀는 더욱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자녀의 인생이라는 책의 공동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여정은 분명 힘들지만 그만큼 가치 있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도 끊임없이 흐릅니다. 우리도 자녀들의 삶을 포용하면서도 우리만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거센 파도처럼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중년의 부모가 가져야 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5가지 금기어를 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괴테의 말처럼 자식은 부모를 키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도 이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고 배울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먼저 개선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